퀸즈 플러싱 한복판에서 경찰과 집단 차량 절도범들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의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등이 넘쳐나는 가운데 전기자전거 등의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예비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제시카 라모스 후보가 앤드류 쿠오모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비자기간을 초과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첫 전기차 고민되시나요? 전문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틀을 깬 스타일, 시대를 이끄는 테크놀로지, 드라이빙의 즐거움까지. 현대, 전기차의 판도를 바꾸다. 현대 아이오닉. 퀸즈 플러싱 한복판에서 경찰과 집단 차량 절도범들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6일 오전 6시경 경찰은 플러싱 프린스 스트리트와 33에비뉴에 위치한 자동차 딜러십에서 10여 명의 차량 절도범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마치 영화 분노의 질주 한 장면처럼 용의자들이 차량을 절도하는 과정에서 보도에서 차를 몰다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엉망진창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0여 명의 절도범들은 4개의 BMW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 이 중 한 차량에는 앞유리에 총알 구멍이 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로와 다리를 통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1명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들은 불홍수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등이 넘쳐나는 가운데 전기자전거 등의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해당 이동수단에는 번호판이 없으므로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나는 뉴요커들로부터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이 뉴욕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를 타는 사람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전기자전거 등의 안전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 같은 관점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자전거와 스쿠터 등의 속도를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15마일로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도 뉴욕시가 운영하는 시티바이크는 안전을 위해서 시속 25마일이 아니라 18마일 이상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속도 제한 장치가 부착돼 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대폭 늘림과 동시에 속도를 제한하면 보다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통 전문가들은 현재 자전거 이용자들이 빨간불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무조건 달리고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제한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이를 지키겠느냐,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 등은 뉴욕주 차량국에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속 15마일을 위반해도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한 이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무용론의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홀든 퀸즈 출신 시의원도 자전거의 법규 위반은 수년간 반복되어 왔고 단속수단이 없기 때문에 제어가 되지 않고 위험만 점점 커지고 있다. 전기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장 예비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제시카 라모스 후보가 앤드류 쿠오모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라모스 후보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오모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모스는 최근까지 쿠오모를 강력하게 비판해왔지만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쿠오모에 대한 지지를 발표한 것입니다. 라모스 후보는 뉴욕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오모는 뉴욕시를 연일 위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뉴요커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모스는 이번 선거는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시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은 5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후보의 공식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비자기간을 초과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혀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유학생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1일 이집트 국적의 45세 남성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만은 볼더 시내 한 쇼핑몰 인근에서 휘발유를 이용해 시민 8명에게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2022년 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체류 기한이 지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4일 크리스티 농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자 오버스테이에 대한 단속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 세관국 경보국, 이민세관단속국은 공동으로 이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자 초과 체류자를 식별해 우선적으로 수사와 체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신속한 강제 추방 조치와 함께 향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입출국 오버스테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출국 대상자 약 3,900만 명 가운데 56만 5천여 명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퀸즈의 대표적인 공공수영장인 아스토리아 풀이 오는 6월 27일 금요일 개장하며 뉴욕시 야외 수영 시즌의 시작을 알립니다. 아스토리아 풀은 이스트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스토리아 공원 내에 위치한 올림픽 규모의 대형 수영장으로 뉴욕시에서 가장 큰 공공수영장입니다. 아스토리아 풀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청소 시간으로 잠시 문을 닫습니다. 사물함에 개인 물건을 보관하려면 자물쇠가 필요하며 모든 음식과 유리병, 전자기기는 반드시 사물함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입장 시 적절한 수영복 착용이 필수입니다. 수영장을 찾은 이용객에게는 무료 선크림이 제공되며 수영 초보자들을 위해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뉴욕시 공원국이 무료 수영 강습도 진행합니다. 그 외 자세한 정보는 아스토리아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메이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다시 뉴욕 이스트리버에서 펼쳐집니다. 메이시스 백화점과 뉴욕시장실은 오는 7월 4일 열리는 제49회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를 브루클린 브리지 인근 이스트리버 선상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꽃놀이는 당일 오후 8시부터 식전 행사로 시작되며 다지선 4척에서 발사되는 약 6만 발의 불꽃이 뉴욕시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1976년 시작된 대표적인 독립기념일 행사로 2014년부터 10년간 이스트리버에서 열린 후 지난해 허드슨강에서 열렸다가 올해는 다시 이스트리버에서 열립니다. 관람 장소와 출연진 등 자세한 내용은 메이시스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비행기 탑승객 감시 프로그램인 조용한 하늘 프로젝트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15년 만에 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티 농 국토안보부 장관은 교통안전청이 담당하는 조용한 하늘 프로젝트에 연간 2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 이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정적 탄압의 수단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농 장관은 조용한 하늘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 프로그램이 중단돼도 교통안전청은 별도의 보안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용한 하늘 프로젝트는 보안 위험이 있다고 평가된 일부 인사들에 대해 추가 보안 감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께부터 극비리에 시행돼 왔으며 지난 2018년 보스턴 글로브의 특종 보도로 그 존재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감시 대상이 된 인물들에게는 항공기 탑승 때 1차 보안 검색에 이어 몸 수색, 폭약 흔적 감지, 소지품 및 전자기기, 신발 등에 대한 수색 등 2차 보안 검색이 실시됩니다. 특히 털시 게버드 현 국가정보국 국장은 연방 하원 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한 뒤 교통안전청의 조용한 하늘 프로젝트 감시 대상에 올라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당시 게버드 국장은 연방수사국 감시 대상이던 유럽 모기업인이 주최한 바티칸 행사에 참석함에 따라 감시를 받은 것이며 정치적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려난 뒤 트럼프를 원색적으로 비판하자 트럼프도 참았던 불만을 터뜨렸고, 머스크는 기다렸다는 듯 맞받아치면서 이제는 전쟁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나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 머스크가 감세 법안을 비판한 것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자신이 추천한 나사국장 지명을 철회한 것, 정부 효율부 수장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감세 법안을 비판한 것은 머스크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 줄어드는 데 대한 개인적 불만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머스크는 또다시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며 내가 없었다면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아주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라며 불을 뿜었습니다. 그동안 머스크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존칭을 사용했으나 어제부터는 대통령 호칭 없이 트럼프라고 부르거나 이 남자라고 지칭했습니다. 머스크는 또 미국에서 중간에 있는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됐나라는 질문과 함께 X를 통한 설문조사를 시작했고 일부 회원이 올린 트럼프는 탄핵돼야 한다는 그래 그렇다고 찬성 표시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연방 의원 중에 트럼프와 머스크 중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는 보수 진영 인사의 글에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가 3.5년 남았지만 나는 40년 이상 그들 주변에 있을 것이라는 댓글을 달아 자신의 영향력이 더 세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가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까지 건드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그는 그저 미쳐버렸다고 원색적 비난으로 맞받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강을 건넌데 그치지 않고 전쟁이 터져버렸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두 변덕스러운 억만장자에 어울리지 않던 동맹이 몇 시간 만에 깨졌다. 정략 결혼이 몇 달 만에 마침내 파탄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철천지원수처럼 서로를 맹비난함에 따라 두 사람 간에는 이제 서로 청구서를 내밀고 계산하는 일만 남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두 사람 간의 전쟁은 크고 아름다운 파탄으로 불리고 있으며 마약 파티설 등에 휩싸였던 머스크는 사법 처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와 머스크 기업 계약을 해지하면 우주와 첩보 정책 타격이 우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끊는 것이다. 나는 바이든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늘 놀라웠다며 연방정부와 스페이스X 등 머스크 소유업체와의 정부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X의 대통령의 계약 취소 발언에 따라 스페이스X는 드래곤 우주선 철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만약 이들 두 사람의 협박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우주계획과 우주에서의 군사정보 수집 등 첩보활동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곤 우주선은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인을 보낼 수 있는 인증을 받은 유일한 미국 우주선이며 계약 규모는 49억 달러에 달합니다. 만약 이 계약이 취소된다면 미국 정부는 우주인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우주선을 잃게 됨으로써 국제우주정거장 등 우주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러시아에 빼앗기게 됩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00년 이후 국방부 및 우주항공국에서 따낸 누적 계약액이 최소 2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머스크 입장에서는 마약 파티설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법 처리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 기간에도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이전에도 은밀하게 마약 파티를 즐기고 있다는 의혹이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됐었습니다. 또 머스크는 끊임없이 영문을 뿌리고 있으며 14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나 일부 여성에게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수사에 나선다면 감옥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무역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됐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연방의회에 보고한 주요 무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올렸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뒤 이번에 6개월 만에 또다시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
스위스 두 국가가 추가됐습니다. 현재 미국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국내 총생산의 2% 이상 등 세 가지 기준에 해당되면 심층 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 기준 중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돼 관찰 대상국에 지정된 것입니다. 재무부는 한국의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총생산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지난해 국내 총생산의 0.6%에 달하는 112억 달러를 순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보고서로 한국과의 협상에서 환율 조작 등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오전 마침내 직접 전화통화를 했으며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어제 오전 1시간 30분가량 통화한 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방금 시진핑 주석과 최근에 제네바에서 체결한 무역협정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매우 좋은 통화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중국에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요청, 조만간 양국 정상의 교차 방문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화는 거의 전적으로 무역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협상팀이 곧 다시 만날 것이며 향후 회담과 장소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미국에서는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임 이슨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설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지난달 10일 제네바 회담에서 기존 관세를 양측 모두 115%포인트씩 낮추고 90일간 무역 협상을 하자는 것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히토류 미국 수출에 합의하고도 이를 어기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과 관련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질문도 없을 것이라며 통화에서 만족할 만한 확답을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반면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미국이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의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중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트럼프 취임 사흘 전인 1월 17일이 마지막이며 이번 통화는 130여일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인장애가족 지원센터가 6월 7일과 8일 맨해튼의 원아트 스페이스에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며 상무부는 올해 4월 무역수지 적자가 616억 달러로 전월 대비 757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4월 상품 무역 적자 71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저지 연방검찰청은 한국에 있는 공범들과 함께 약 60명의 피해자들에게 100만 달러 상당의 설탕 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각을 벌인 뉴저지 남성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졸업한 136년 역사의 뉴욕 군사학교가 심각한 재정난의 폐교 위기를 겪는 가운데 한 중국인 사업가에게 인수되며 학교 재건에 본격 나섰습니다. 인도 최고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 우승 축하 행사에 수십만 명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로 1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7년 전 폭발로 2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중미 과테말라 화산이 다시 분화해 당국이 현지 시간 5일 주민들의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에 단 275대만 생산됐으며
270만 달러 가치를 지닌 희귀 슈퍼카 메르세데스 AMG1이 독일에서 화염에 휩싸여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5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